오늘 공부할 기업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아이온큐입니다. 먼저 아이온큐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와 듀크 대학교의 김정성 교수는 미국 정보고등연구계획국의 지원을 받아 협력 연구를 진행했고 2013년 이온 트랩 양자 프로세서의 확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 메릴랜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교의 핵심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구글 벤처, 2019년에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연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와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했고 세계 최초의 순수 양자 컴퓨팅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티커는 IONQ입니다. 2024년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팅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아이온큐의 사업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온 트랩 기반 양자 컴퓨터를 개발 및 상용화하고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퀀텀 컴퓨팅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이온큐의 현재 CEO는 니콜로 데 마시입니다. 그는 올해 40대 중반의 미국 국적 경영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4개 회사에서 이사회 멤버, 6개 회사에서 CEO직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상장사인 플래닛랩스에서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2021년부터 아이온큐 이사진에 들어와 있었고 올해 2월 아이온큐의 CEO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출시된 아이온큐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 하모니를 시작으로 2021년에 아리아, 2023년에 포르테, 그리고 2024년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능이 더 발전된 모델인 템포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건 최신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아이온큐 포르테입니다. 포르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큐비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 비트는 0 또는 1 둘 중 하나만 나타냅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중첩이라고 표현하고 덕분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연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전 컴퓨터가 4비트를 가진 경우 위 16가지 경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총 16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4큐비트를 가진 경우 한 번의 연산으로 16가지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큐비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한 가지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원자, 전자, 광자 모두 큐비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소개드리자면 아이온큐는 전기장과 레이저를 이용해 이온을 큐비트로 구현하는 이온 트랩 방식을 채택했으며 구글이나 IBM은 초전도 루프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전자를 큐비트로 구현합니다. 이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 번호 39, 이트륨 원자에 레이저를 가하면 전자 하나가 제거된 이트륨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어렵게 만든 이온을 제어 가능한 큐비트로 활용하기 위해 선형 이온 트랩이라는 특수 칩을 사용합니다. 100개의 미세 전극이 진동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이는 평균적으로 이온이 중심에 머무르게 합니다. 마치 안장 위의 공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공이 떨어지지 않고 중심에 머무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큐비트 한 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개 이상의 큐비트를 사진처럼 일렬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 큐비트들은 물리적인 전선 없이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한 완전 연결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산을 하기 전까지 두 가지 준비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냉각입니다. 도플러 냉각 기술을 이용해 절대 0도 또는 마이너스 273.15도 수준까지 냉각시킵니다. 이는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큐비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태 준비입니다. 옵티컬 펌핑 기술을 이용해 각 이온들을 제로 상태로 초기화시킵니다. 양자 연산 과정은 큐비트의 상태를 변환하며 진행됩니다. 이렇게 큐비트 상태를 조작하는 기본 연산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그림처럼 각 이온을 타겟하는 개별 레이저 빔과 모든 이온을 타겟하는 글로벌 빔으로 게이트를 구현합니다. 연산이 완료됐다면 결과를 알아야겠죠? 이걸 양자 컴퓨팅에서는 관측 또는 측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관측 순간의 양자 정보는 붕괴되고 0 또는 1, 둘 중 하나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이온큐의 경우 공명 레이저를 비췄을 때 발광 여부로 결과를 얻습니다. 큐비트는 외부 입자와 충돌하면 정보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이온 트랩을 초고진공 챔버에 넣어 이온 체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모든 이온 트랩과 광학 시스템을 진공 챔버 내에 배치하고 외부에는 정밀 전기, 광 제어 장치를 설치합니다. 클래식 제어 컴퓨터가 커스텀 소프트웨어로 연산 명령을 관리하고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친 후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게이트 연산 및 알고리즘 연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상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온큐의 올해 목표는 64개의 알고리즘 큐빗을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한 달 전인 9월에 차세대 컴퓨터 템포에서 이 마일스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비트가 뭔지 겨우 이해했는데 알고리즘 큐비트는 또 뭘까요? 큐비트는 그 성능에 따라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우선 물리적 큐비트는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된 큐비트를 뜻합니다. 논리적 큐비트는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도록 만든 가상의 고품질 큐비트입니다. 알고리즘 큐비트는 아이온큐가 독자적으로 제시한 성능 지표인데 실제로 유용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큐비트의 수를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큐비트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 채로 아이온큐의 차세대 양자 컴퓨터 기술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2025년 이미 100개의 물리적 큐빗을 구현했습니다. 2026년에는 256개의 물리적 큐빗과 12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7년 목표는 1만 개의 물리적 큐빗과 800개의 논리적 큐빗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빗과 8만 개의 논리적 큐빗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논리적 오류율 역시 현재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만 2029년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높은 상업용 양자 컴퓨터의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멈춘다면 아이온큐의 절반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양자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전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확장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전 슈퍼컴퓨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칩에 여러 코어를 넣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여러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에도 이와 비슷한 확장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하나의 이온 트랩 안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합니다. 더 높은 연산력을 위해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이온 트랩을 서로 연결해 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양자 처리 장치 또는 QPU를 서로 연결해 거대한 퀀텀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여기 아이온큐가 제시한 양자 네트워킹 로드맵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와 관련해 총 4가지 마일스톤을 제시했는데 그중 1, 2단계를 이미 작년에 달성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탱글먼트, 즉 양자 얽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주는 양자 역학적인 성질입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네트워킹은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로 구현됩니다. 이것은 빛의 입자 또는 광자를 매개로 서로 다른 큐빗들을 연결하고 얽히게 하는 기술입니다. 1단계는 큐비트와 광자를 서로 얽히게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서로 다른 노드 또는 이온 트랩에 있는 큐비트들을 각 노드에서 나온 얽힌 광자를 활용해 연결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QPU 또는 양자 처리 장치를 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여러 개의 QPU를 대상으로 얽힘 현상을 선택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엔비디아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100 같은 우수한 GPU를 설계했고 멜라녹스를 인수해 인피니밴드 GPU 네트워킹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우수한 GPU와 우수한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아이온큐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QPU를 만들었고 라이트싱크라는 회사를 인수해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수한 양자 컴퓨터와 우수한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온큐는 단일 장비를 넘어 데이터 센터 단위로 확장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이온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양자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보안 통신망, 즉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궤도 위성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즉 양자 키를 생성합니다. 이를 위성과 위성 사이 또는 위성과 지상국 사이로 공유합니다. 키를 도청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므로 보안이 보장됩니다. 양자 보안 통신망의 기초층이 완성된 상태에서 위성과 지상국 사이에 얽힌 양자 상태를 분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의 서로 다른 두 노드가 하나의 양자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온큐가 꿈꾸는 우주를 기반으로 한 분산 양자 컴퓨팅
또는 양자 인터넷의 비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양자 컴퓨터로 해결 가능한 실제 유지 케이스, 즉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전력망 최적화, 신약 개발, 공학 설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공급망 최적화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애플리케이션 로드맵입니다. 구현하는 물리적 큐비트와 논리적 큐비트의 수가 증가할수록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한 대로 2030년에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와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한다면 산업 전반에서 퀀텀 어드밴티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퀀텀 어드밴티지 또는 양자 우위는 고전 컴퓨터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양자 컴퓨팅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계획한 대로 2030년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로봇 AI 모델 트레이닝, AI 에이전트의 행동 계획 최적화,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다형체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온큐 매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매출입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네트워킹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퀀텀 컴퓨팅 as a 서비스 또는 QCaaS 매출입니다. 이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이 양자 컴퓨터를 원격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 구독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 매출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과 양자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며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2025년 2분기의 경우 하드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올랐고 총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온큐의 분기별 실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은 점점 오르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발행 주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약 3억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준 아이온큐 주가는 $55입니다. 1년 사이 3배 넘게 올랐고 현재 시가총액은 $200억 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아이온큐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현재 9명이 평가를 했고 그중 6명이 매수 의견, 3명이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64이고 가장 최근인 9월 22일에 한 기관이 목표 주가를 $75에서 $10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아이온큐 주주는 누구일까요? 유통 주식수의 40%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3월 말 공시 자료에 의하면 뱅가드와 블랙락이 각각 8.7%, 6.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모건 스탠리 역시 6.8%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 직전 CEO로 활약한 피터 체프만이 2.7%, 현 CEO로 재직 중인 니콜로 드바시가 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 니콜로 드바시는 올해 6월에 260만 주를 평균 단가 $40에 대량 매도했으며 그 후 주식 기반 보상을 받아 현재 118만 주 또는 0.4%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매출은 $2천만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가 9.2% 증가해 총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R&D 비용으로 매출의 5배가 되는 $1억 지출해 영업손실은 $1.6억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순손실은 $1.8억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3.5억 유동자산은 $6.3억 6개월 전보다 자산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 그 사이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영업권 및 무형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총 부채는 $1.7억 유동부채는 $0.8억 자기 자본은 $11.6억 유동 비율은 776%, 부채 비율은 14%로 재무적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상반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 $9천만 순유출되었고 $2억 순손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2억 순유출되었고 단기 금융상품에 $4억 넘게 투자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3억 7천만 순유입되었는데 ATM 유상증자로 $3억 6천만 가량 조달했습니다.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9천만 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억 4천만 아이온큐는 3분기 그리고 2025년 전체 연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2,500만에서 2,900만 를 목표로 하고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1에서 40% 성장한 수치입니다. 2025년 연매출은 8,200만에서 1억 를 목표로 하고 이는 전년 대비 90에서 132% 성장한 수치입니다. 한편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함에 따라 비용 지출이 커져 2025년 전체 조정 에비타 손실폭은 30% 늘어난 $2억 1,100만 를 예상합니다.
어닝콜 후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 문답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기업 인수가 잦은데 그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 및 손익분기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주요 목표는 로드맵 가속화와 고객 확보입니다. 당장은 비용 증가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자 센서,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시켜 양자 인터넷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자 컴퓨팅과 AI 애플리케이션의 결합에 있어 진전이 있을까요? 엔비디아, AWS,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통해 20배 빠른 신약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이온큐는 하나의 완성형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산업별 문제 단위로 양자와 AI 솔루션을 확장 중입니다. 향후 물류, 제약, 금융산업 순으로 응용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컴퓨터 개념을 처음 제시한 후로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통과시킨 후로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세계 최초 양자 통신 위성 묵자오를 발사했고 2021년에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양자 기술에 1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패권 전쟁은 기술 혁신의 신호탄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도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꼭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미국의 선도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서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이온큐는 약속을 지켜온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4년간의 양자 컴퓨터 기술 로드맵입니다. 매년 목표를 2개월, 7개월, 12개월, 3개월 일찍 달성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이온큐는 매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제 20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큐비트의 개수를 올리고 논리적 오류율을 낮추고 네트워킹 기술을 발전시켜 이때까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산업의 각종 문제들을 양자 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다고 앞으로의 약속을 역시 지킬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기업일수록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초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못해도 2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비록 젠슨 황은 그 후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사과하고 양자 컴퓨팅 혁신을 위한 GTC 2025 퀀텀 데이를 개최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아이온큐를 포함해 많은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하루에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장 참여자들의 양자 컴퓨터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꿈으로 먹고 사는 밈 주식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2주 전 발표한 20억 달러 규모 유성증자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주 1650만 주를 주당 93달러에 그리고 대금이 납부된 프리펀디드 워런트 500만 주를 주당 93달러에 발행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20억 달러 규모인데 7년 내에 4300만 주를 주당 155달러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 R&D를 강화하고 로드맵 달성을 더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들은 단기적인 주식 희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50만 주가 신규로 발행되었고 잠재적인 워런트까지 고려하면 최대 6450만 주가 시장에 새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발행 주식수가 3억 주인 것을 감안하면 약 7%가 즉시 희석되었고 워런트까지 고려하면 희석 효과가 18%까지 늘어납니다. 이상 아이온큐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아이온큐를 보유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폭등도 경험했고 폭락도 경험했는데 아이온큐가 제시한 2030년 로드맵을 믿으며 저 역시 앞으로 4-5년간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변하면 제 계획도 변하겠지만 우선 11월 5일 3분기 실적 발표 때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